자, 클래스 용도라고 해서 자, 뭐 클래스 용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 이미 다 드렸고요. 클래스는 객체 찍어낼 때 쓰는 그러니까 틀이다. 뭐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또 용도가 나오냐? 여기서 얘기하는 용도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라이브러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는 미리 프로그래머가 그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필요한 그런 이제 기능들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프로그래머가 직접 짜는 게 아니고요. 짜놓고 직접 작성해 놓은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그 파일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고 안에 지금 API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AP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요 API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API라고도 얘기합니다. API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스캐너 스캐너 기억나시죠? 스캐너라는 그런 클래스 객체 이제 사용할 때 임포트라는 명령상에서 자바 유치를 해서 스캐너 이렇게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소스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키보드 입력을 체크해서요. 뭐가 눌러주면 어떻게 신호를 처리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하지 않았죠. 단순히 우리가 스캐너라는 객체를 쓰므로 해서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받고 이걸 뭐 문자형으로도 입력받을 수 있고 숫자 정수형으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캐너라는 객체 이런 게 있구나, 형식이 이렇게 되구나, 매개 변수 값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설명서를 보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라이브러리 자로 제공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에 해당된다. 뭐가? 요 라이브러리 API 자바 API는 자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되어질 그런 요 이용할 목적으로 있는데 다른 클래스에 여기서 돼 있죠.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 혹은 다른 클래스에 이용되어질 용도로 만든 클래스 이렇게 이용당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 이렇게 이용하시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실행용이라는 설명도 나오는데 이 클래스를 보면요, 실행이 되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클래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없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래 이제 그 클래스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publish state void main 메소드 넣은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제 작성할 때 publish state void main 우리가 직접 타이핑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외웠다. 그러면 이제 체크 해서 그 대화 상태에서 체크해서 자동으로 이제 코드가 생성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해서 이 메인 메소드가 클래스 이제 선언할 때 클래스 블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 클래스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이 되는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행용이라고 해서 자,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있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는 클래스는 그 클래스 소스를 쭉 보시면은 클래스 바디 안에 블럭 안에 메인 메소드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클래스는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클래스다. 예. 자바 가상 머신에서 요 메인 메소드를 찾습니다. 예, 자동으로.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있으면 실행을 해줘요. 근데 메인 메소드가 없어.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로 자, 실행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하나만 보통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실행 가능한 클래스는 하나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API에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필요한 클래스들을 찾아서요. 더 추가를 합니다. 근데 요 API 자바 라이브러리로 지금 API에서 제공되는 이런 이제 클래스들은 실행을 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실행 가능한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요 실행 가능한 요 클래스에서 그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클래스들을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이렇게 호출을 해요. 그래서 n개의 자, 뭐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뭐 3번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들이 쭉 있으면 이 클래스들은 메인 메소드가 없고요. 요 메인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행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한테 호출되어져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용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다. 자,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클래스들은 다른 클래스, 여기서 다른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실행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으면 자, 이제 이놈을 통해서 다른 클래스에 이제 어떤 이제 실행할 때 또 다른 클래스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제공 클래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설명이 자,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숍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커피숍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때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때 클래스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를 씁니다. 그때 실행 가능한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와 메인 메소드가 없는 여러 개의 이제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행 가능한 그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하나와 요 자바 API에서 제공되는 실행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들을 연결을 해서 여러 개의 요 실행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안에 이제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PI를 한번 볼게요. API를 뭐 주소 아시면은 API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API입니다. 주소는 제가 크게 띄워 드릴게요. 요게 자바 API고요. 자바 API고 우리가 지금 JDK를 8버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도 8버전이기 때문에 그 8버전 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에요. API. 자, 여기서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가 API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바 그 버전마다 요런 이제 이 자바 API 그를 이제 설명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제 접속해서 요 문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요 주소를 한번 띄워드리면 요 큰 창에다가 보기 요 글꼴을 좀 크게 해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띄워드릴게요. 넘치네 조금. 자, 요 앞에 거,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요게, HTTPS, 뭐,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자, 요 주소에 보면 oracle.com이죠. 오라클 사이트에 메뉴로 들어가서요. 그 메뉴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자바 API,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큐먼트, 그래서 이제 그 docs.oracle.com, 요 사이트에 자 여기 이제 자바 SE 밑에 8 요게 버전입니다. 자 SE는 스탠다드 에디션이고 그죠? 그다음에 8 버전의 문서다. 그래서 docs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docs 중에 이제 API에 관련된 거다. 여기 경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오라클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접 이렇게 메뉴를 보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브라우저 띄워놓고요. 요 주소를 입력을 해서 땅 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오라클 사이트 접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8 버전을 보고 있지만 뭐 다른 버전, 높은 버전의 다른 버전의 이제 자바 API를 참조하실 때는 요 숫자가 바뀔 겁니다. 요거 가운데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진리게 찾기 해 놓으시거나 요거를 이제 요 주소창에 이렇게 브라우저 주소창에 앞에 보시면 아이콘 보이죠? 요거를 이제 바탕 화면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랍 하시면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이제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를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문법을 이제 계속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요 모든 문법을 다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딸랑 책 한두 권에 자바 문법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집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A4 용지로 좀 프린트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박스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출력해봐야 다 쓰레기로 갑니다. 그래서 요 API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API를 찾아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걸 띄워놓고 사전 우리가 단어 같은 거 모르면 사전 찾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요 자바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용할 클래스들 내가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요 API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하나 배웠어요. 근데 어떤 클래스를 배웠는데 사실은 그 클래스 안에 무수하게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 공부해 보시면 그 기능들을 다 못 다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만 뽑아서 예제로 몇 개 딱 설명하고 주로 쓰는 것들만.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요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간혹 가다 또 쓰는 거 써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뭐 검색을 해서 하셔도 되지만 그건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자바 API를 떼어놓고요. 그런 메소드가 있는지 그런 기능을 이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익숙하게 이렇게 이 API 보시는 거 자바 API 보시는 거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 잘 못하니까 아이고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API 봐야 별 소용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구글에 그 한글로 되어 있는 API도 있어요. 찾아 검색해 보시면 그 한글로 되어 있는 API도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완전 전체 다를 번역해 놓은 건 아니고요. 일부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처음에 기초 공부하실 때는 그런 거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이제 이렇게 이제 검색을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오라클.com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JDK 다운받으셨잖아요. 맨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기타 등등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요 API 요걸 이제 다운받아서 로컬에다가 그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이 API를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안 하고 그것도 이제 오라클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PI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API 한번 볼게요. API 우리가 그 예제할 때 사용했던 스캐너 한번 볼게요. 스캐너가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 자바 플랫폼 그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8이라고 버전 나와 있죠. 버전마다 되어 있고 제가 다른 버전 한번 볼게요. 여기 자바에 여기 12버전 한번 쳐볼게요. 주소가 똑같이 들어가는지 일단은 이건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8버전 말고 그러면 10버전 한번 쳐볼게요. 10버전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API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되죠? 프레임, 노 프레임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하면 아까 저는 그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자바 SE10이라고 돼 있죠? 요렇게 API를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에 맞는 거. 우리는 이제 8버전을 보기 때문에 다시 요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 프레임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요 프레임에 요 경계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자, 요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마우스 포인터를 위에다 갖다 대시면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왼쪽 버튼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한번 해보시면 요 프레임 창 크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넓게도 보고 좁게도 보고 그죠?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로선 요 부분 패키지 위에는 이제 패키지라고 해서 패키지를 목록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클래스 목록을 보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이게 이제 조절을 해서 영역 크기를 조절해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에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 아래쪽에 클래시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요 패키지에 제일 위에 있는 자바 애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밑에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클래시즈 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클래시즈 있는데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바 AWT 한번 눌러 볼게요. 자바 AWT 누르니까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다음에 클래시즈 요게 이제 클래스들입니다. 요 java.awt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이렇게 목록 보이죠, 그죠? 클래스들이 쭉 나타나고 enumeration 타입도 나오네요. enums라고 해서 열거 타입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xception 예외 우리 아직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exception과 이제 error 종류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서 일단은 대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찾고자 하는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 아래에 있는 클래스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했던 왜 system.out.println 자주 사용했죠. 그런 것들 여기 자바랭이라는 패키지 안에 이제 있습니다. 자바랭 클릭하시면 요 인터페이스도 있고 클래스인데 클래스 쪽에 이렇게 보시면 S 이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 자바랭 클릭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 시스템 보입니다. 시스템 시스템 요거 이제 클릭하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 누르면 요 시스템에 대한 요 시스템 클래스 시스템도 있죠. 자바랭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어떤 내용이 또 있나 보니까 자 우리 그 객체와 클래스 배울 때 필드라는 용어하고요 메소드라는 용어 배우셨죠? 예, 필드와 메소드. 앞 시간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필드와 메소드 객체 설명하고 클래스 설명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예, 이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필드가 어떤 게 있느냐 필드 서머리 뭐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 이제 필드 종류들이 나옵니다. 예, 에러 인 아웃. 자 우리가 뭐 system.out.println 사용하셨잖아요. 그게 요 out이라는 필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out이라는 필드 이게 필드명이고요. 이 필드의 타입이 요 앞에 보면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프린트 스트림 안에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 이것도 클래스예요. 요거는 자바 IO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예,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예, 클래스입니다. 근데 요것도 보시면 링크가 되어 있어서 연관된 거 이렇게 누르시면 연관된 내용들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필드 서머리 이렇게 나오고요. 컨스트럭터 생성자 그죠? 클래스 안에는요 필드, 메소드 또 이제 클래스 컨스트럭터 이렇게 이제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예 컨스트럭터는 있고 밑에 이제 더 당겨 보면 메소드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썼던 거 system.out.print하고 프린트하고 system.out.println 많이 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소드 예 여기 이제 보면 이것도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린트 보이시죠? 예, 요 프린트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좀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예. 그래서 요 알파벳 순으로 여기 이제 프린트예요. 프린트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프린트 나있죠. 프린트 ln도 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프린트 F도 있고 요 프린트 ln 보이시죠? 예. 아 우리가 그러면 기초문법 할 때는 이런 건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아 내가 자바가 기초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면 내가 더 잘하려면 야 이거 설명서 보면 되네. 이게 이제 자바 설명서예요. 자바 클래스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PI들의 이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이제 공부하실 때 저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어요. 왜 이런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한 다음에 왜 이 메소드를 썼는지. 어떨 때는 A라는 메소드 썼는데 어떨 때는 B라는 메소드 썼어. 내가 이 설명을 내가 구글에서 찾을 수는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API 들어오셔서 설명을 보시면 돼. 아시겠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 예, 메소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자바를 10년 이상 예, 했던 사람한테 예, 그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10년 이상 되는 사람한테 이 자바 API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다 써보셨어요? 안에 메소드 다 써보셨어요? 다 써본 사람 없습니다. 예, 다 써본 사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자료에서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클래스, 메소드 이런 건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은 예, 기타 등등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할 때 여기서 찾아서 그죠? 여기 설명이 또 예제 같은 게 잘 안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이렇게 조금 구분하기 좀 알기 좀 쉽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구글 이제 들어가서 해당 메소드에서 이렇게 이제 또 찾아서 검색해서 예제 같은 거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고 이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자바 API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앞으로 활용하실 거고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에서 여러분들 저 키보드로부터 뭔가 입력받는 거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건데 자바 유틸 여기 있죠, 그죠? 자바 유틸.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지금 시스템 말고요. 또 많이 썼던 거 스트링, 예, 문자열, 예, 문자열 타입도 여기 들어있어요. 스트링 그죠? 스트링 클래스 여기 들어있죠. 예, 요 스트링도 객체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도 있고, 네, 아래쪽에 또 다른 게 당기면 메소드라고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썼지만 사실 이제 그 문자열을 쓰면 우리가 예, 스트링 객체를 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서 equals라는 거 기억나시죠? 문자열 예, 객체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값을 비교할 때 쓰는 equals 여기 있죠 기능이 예, 예,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거 외에도 이렇게 많은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이름들이 다 메소드 이름입니다. 기능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equals 여기 있어죠, 그죠? 예. 여기 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여기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이름, 다음에 요 갈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매개 변수 타입입니다. 매개 변수 타입. 어떤 매개 변수 타입의 값을 매개 변수 값으로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형식을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행했을 때 리턴되는 값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리턴되는 값의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equals 하면요 같다 다르다 뭐 이런 equals가 같냐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equals니까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true false가 불리언 타입이죠. 그래서 이거 앞에 이거 보면 equals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는 예, 불리언 값을 리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true false 값. 그래서 대충 설렁설렁 그냥 코드만 보고요. 소스 어디서 보고 작성해서 실행된 해서 끝난다고 해서 자바 실력이 늘지는 않고요. 이런 이제 API를 보는 걸 익숙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형식 같은 것도 보고요. 이런 걸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력이 싹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API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API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요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패키지 하나마다 다 전부 다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마다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클래스들은 다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고 다른 클래스한테 이용되는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이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클래스들은 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뭐 필드 설명도 나오고 컨스트럭터 생성자 설명 나오고 메소드 설명 나오지만 메인 메소드는 없어요.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는 없어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m.lmn 이거 알파벳 lm 다음에 없죠, 그죠? l 다음 그냥 o로 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 API에서 우리가 보는 참조하는 클래스들은 다 메인 메소드가 없는 다른 클래스 한테 이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래스다. 그 다른 클래스라는 게 여기 이제 요 메인 메소드를 갖는 실행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구나 형식을 보셨습니다. 일단 자바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이렇게 이제 한 개의 실행 클래스와 n 개의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구성이 돼서 묶여져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